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정부에서 작년 재작년에 발표한 제3차 지역가요산성 지원 종합계획에 제시한 여러 가지 목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도 그러한 목표와 답을 맞춰서 달성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내용 여기 계신 지역가에 있었지만 블록까지 갖고 있으냐 그게 참 50대 기업에 몇 개 기업이 들어가고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출 지원 그런 정부의 정책과 발맞춰서 정부가 제시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산업계와 협력해서 계속 열심히 추진하겠다는 것이 역시 가장 큰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노력들이 기울여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핵심 이슈로서는 역시 많은 언론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현지 미국 현지시간으로 20일 날 출범한 제2기 트럼프 정부에서 가지는 여러 가지 정책이 전 세계의 지역가요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가지는 정책, 지역가요 관련된 정책이 세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분석을 하고 거기에 산업이 가능한 대로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한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까도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벤처 투자에 투자하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파이프라인이나 이런 숫자를 보면 우리나라가 분명히 제약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과 대비가 마련돼 가고 있는 상황인데 역시 민간 분야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투자가 매우 중요합니다만 그 투자 분위기가 매우 어려워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정부와 저희 산업계와 투자계가 협력해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저희들이 펼쳐가고 있는 신약 개발에 대한 의지나 노력들이 꺾이지 않고 앞으로 나감으로써 말씀드린 대로 100명이나 대도약을 준비할 것이냐 이런 분야가 제일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추가적인 것은 세세하게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말씀드리기 때문에 추가적인 질문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외 야합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예, 이거는 뭐 작년에도 비슷한 질문이 나와서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저희 산업계로서는 여러 가지가 중요하지만 역시 약자 정책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24년 작년 7월까지 약 10차례 민간 정책을 만들어서 정부하고 산업계가 대화를 했습니다. 그러한 대화의 장을 만들어서 정부와 산업계가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산업계를 대표하는 입장에서 매우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해외 약가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우려되는 사항들을 말씀드렸고 그 우려되는 사항이라는 것은 가장 핵심적인 것은 각국의 보건의료 체계가 매우 다르고 각국마다 각국의 사정을 반영한 사회경제적인 여러 가지 상황을 반영해서 약간 제도 등의 보건의료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그런 제도적인 차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단지 어떤 시점에서 종강면적으로 해외 약가와 가격 비교를 해서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논리적인 모습이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의학 선진국이라고 이끌어지는 국가들에서는 대개 신약에 대한 개발 능력이 우리나라보다는 뛰어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신약에 대한 개발과 판매를 통해서 많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고 쟤네들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남아시아나 일부 중남미 국가들처럼 모든 제약 산업의 생산 능력이 없는 것은 거의 대부분의 약품을 수입해 와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또 다른 동원의 체계와 약관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이 제네릭 위주의 산업 기반을 가지고 있지만 신약 개발을 도약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독특한 상황과 동원인력 체계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약 중심의 국가들의 제네릭 가격을 중간면적을 어떤 시점에서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종합적인 약간 제도, 주로 인하 기전입니다만 많은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제도가 과연 원리적으로 같이 공존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구체적인 예를 들면 이런 선진국들은 되게 처음에 제네릭 나올 때 상당히 높은 가격을 유지해 줍니다. 그다음에 여러 약이 나오면 그 가격이 시장 기전에 의해서 떨어지지만 그 시간적인 차이나 이런 것들 전혀 반영되지 않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그리고 보험 재정 안전이라는 측면에서는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고민을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산업 육성이라는 측면에서 가지는 부작용 같은 거를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대화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내용을 충분히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목축에서 약간 사후 관리에 대한 정책을 저희가 실현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아직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그 여러 가지 제도들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과 상호작용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것이 국가 경제적으로 보험재정 안정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가치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약 선진국을 도약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입장이 매우 중차대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제도들이 가지는 산업 육성이라는 차원에서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정책을 수립하면 좋겠다 이런 상황을 끊임없이 말씀드렸고요. 작년에는 이재정단 영의로서 협약과 비교재평가 등을 의료약품 자급도가 여전히 낮고 여기다가 환율 상승으로 인해서 오늘 제약기업의 원료의약품 수급 타격이 우려되는 실정이 있습니다. 이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그래서 협회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해 나갈 예정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성과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원료의약품의 자급도가 때에 따라서 상당히 크게 미친다고 하는데 최근 20%도 조금 증가했습니다. 그거는 그냥 재작년 작년 계속 노력을 해서 그 우상 원료의약품에 대한 약가 우대 정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한 정도에 대해서 또 가정상에서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해주고 감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서는 국산 원료의약품을 쓰는 완제의약품에 대해서 약가 가산을 68%를 5년 플러스 5년, 10년까지 연장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크게 배천한 것 같아서 감사한 생각인데 그 약제를 필수약품으로 안정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산업계에 크게 도움이 되지는 못한다. 이게 단지 산업계에 도움이 되는 문제가 아니라 조금 전에 제가 주변하는 친구들 중에 하나가 특히 이게 행동주의의 정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바이든 시티가 작년에 하원을 통과해서 상원을 통과하지 못했지만 큰 기조는 방향은 좀 다를 거지만 크게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때 했던 것이 그 행정정책을 통해서 미국의 약값은 너무 높다. 그래서 약값을 OECD 최저 수준으로 낮추겠다. 그리고 필수약품, 이센셜 드럭이라는 표현되는 그 분야는 미국 내에서 생산하고 하겠다. 그런 행정정책을 발동을 하려고 하다가 이제 시행되지 못했습니다만 그 비슷한 기조는 유지될 것이라는 것이
예측이 충분히 가능한 것이고요. 특별히 그 바이오약품 등과 관련해서는 중국 제품들에 대한 사용료나 미국 기술에 중국적으로 가는 것을 막는 제도들이 이미 강력하게 시행될 것이라고 예측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원료약 공급망의 문제가 생겨서 원료약품의 80% 이상은 중국이나 인도로부터 들어오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그 공급망 재편이라는 것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바이오시밀러나 이런 것들을 장려할 것이 예측되기 때문에 바이오시밀러를 만든다든지 CDMO 사업은 저희들한테 중국 대비 상당한 이득이 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공급망의 문제가 제기될 때 원료약품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심하게 제기가 될 수 있고 그런 경우에 중국에서 들어오는 원료약품을 통해서 제품 생산했을 때 미국에 진출하는 것이 가능하겠느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지만 이제 그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원료약품에 대한 그 정부 정책이 상당히 전향적이고 진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이 들어가 보면 산업체에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공급망 재편까지 감안했을 때는 매우 부족하다고 느끼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필수약품으로 정해져 있지만 필수약품의 범주도 시기에 따라서 매우 많이 바뀌는 것인데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WHO는 필수약품에 대한 정의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단계에서는 정부 정책에서 필수약품을 정했지만 필수약품의 범주를 WHO에서 정하는 필수약품이나 미국에서 정하는 필수약품의 범주가 다릅니다. 그래서 생산 공급이나 생산이나 수입이 중단이 우려되는 의약품들이나 이런 국민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약품의 범위로 범주를 우선 좀 확대하고 하는 것이 시급하지 않나 생각하고 또 하나는 지금 개선된 제도는 원료의약품, 국산 원료의약품을 사용한 완료의약품에 대한 약가 우려 정책은 작년 재작년에 개선이 된 건데 실질적으로 원료의약품을 만드는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필수의약품의 범주를 현실적으로 국민생활을 불편하게 확대하는 쪽으로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싶고 또 직접적으로는 원료의약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책이 무엇이 있을까 하는 것들을 알아보고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인도 같은 경우는 그 PLI라고 해서 프로덕션 링크 인센티브라고 해서 그 생산하는 공장의 회사에 직접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이 본격적으로 논의된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성급하다 싶긴 하지만 작년에도 저희들 이런 의견을 정부에 좀 제시한 적이 있고 원료의약품 작업화가 굉장히 시급한 과제라고 하지만 좀 더 직접적인 지원책이 들어가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투자를 내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있어서 그쪽 분야에 올해는 좀더 집중적인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경제 부족 현상이 팬데믹 이후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약품 부족 현상의 원인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해법은 무엇인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이 수요공급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직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근데 특히나 감기약이나 되어진 동물, 특히나 어린아이들이 먹는 의약품이 부족할 때 상당히 국민들에게 불안한 상황이 연출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하고 협회하고 협의체도 만들어서 많은 대책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 공급망에 관련된 원료약품 이런 것들도 연관이 되어 있는 문제지만 식약처가 공급 중단 보고된 의약품의 사용을 조사한 결과는 제조 과정, 공급망, 정치 사회적 이슈 이런 것들이 있지만 예측하지 못한 판매 증가나 감소나 제약사의 철수나 수입 중단이
6.5%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각적으로 심평원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소득공급 중단의 주요 논문 중에 약 50%가 생산성의 문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특수약품, 특수약품을 도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그 모든 것들을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역시 시장에서는 자동차가 본인들의 필요성에 의해서 충분한 보급을 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상책일 텐데 그런 생산성의 부족이라는 것이 이제 약간의 문제가 집결되어 있고 반대쪽으로는 원료약품에 대한 문제들이 겹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지금까지도 저희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종합적으로 정부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될 것 같고요. 어떠한 한 시점에 정부나 산업계가 같이 노력한다고 한꺼번에 모든 다 해결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그동안에 이런 일들이 쌓여왔을 때 어떤 분야가 취약한 분야인지를 좀 뽑아내서 그런 분야를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산업계에 같이 노력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들이 산업체에 협력을 해도 근본적으로 생산성이 안 맞아서 못하겠다는 반대할 수 있는 수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인센티브를 주지 않나. 그 인센티브라는 것은 약할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피해라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최소화 됐고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프로에서 기자분들 질문을 받겠습니다. 이제 마이크를 저희가 건네드리면은 소속과 성함을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협회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을 준비하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런 걱정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요. 일단 바이오의 수역 수면은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라는 말씀드리고요. 심지어는 지난 성탄절 전날 크리스마스 이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정국이 완전히 불안할 수는 없지만 처음에 수립된 게 총리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졌고 총리훈련에서 만들어진 위원회가 지금까지는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고 약간의 영향이 전혀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상황이 이럴수록 각자가 처해 있는 위치에서 제의를 해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합친 경우에는 처음에 계획한 대로 꾸준히 진행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진행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걱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질문. 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처음에 예측했던 것과는 상반된 분석 좀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것도 있고 하는데 워낙 사회 경제적으로 큰 여파가 있기 때문에 변화가 없지 않겠죠. 그렇지만 일부 약품을 빼고는 국민 생활에, 국민 건강에 가장 필요한 의약품이기 때문에 다른 산업에 비해서는 그 변동의 폭이 좀 적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우리 정책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미시적인 부분들에 대한 변화들은 꽤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병원의 경영이 어려워짐으로써 공영체에 대한 지지 기간이 무너진다든지 또 사국종합병원 중심으로 해서 진료의 형태가 바뀜으로써 약제나 치료 재료들이 주로 사용되는 품목들이나 이런 것들이 변화된다든지 하는 그런 미시적인 변화들은 각 분야에서 상당한 부분이 일어날 것이라고 보여지지만 큰 틀에서는 다른 산업 분야보다는 병원의
가능하면 이 상황이 빨리 좀 안정이 돼서 모든 분야가 전체적으로 바로 작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후생신보의 문영중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지난해 참 열심히 노력해서 의약품 시장 규모가 30조 돌파, 신약 파이프라인도 엄청나게 많이 떴던 것 같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런 좋은 자리 마련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오늘 드릴 질문은 두 가지 정도인데요. 짧게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는 지금 그 미래관 조감도 예산은 어떻게 되는지, 완공일은 언제 되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이렇게 시국에 엄중한 이런 불확실성이 너무 큰 상황입니다.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죠. 미국 지금 트럼프 이 주범이고, 그 다음에 국내는 아직도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지금 회장님께서 의료개발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지금 말씀 주신 거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서 그 정책 제안들 4가지 정도 주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올해 해결해야 할 현재 난제들이 차고 넘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혹시 그 의료위원장 하시는 그거에 대한 그 생각이나 입장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굉장히 차원이 다른 두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비례관은 그 예산을 설계비까지 포함해서 20억으로 잡고 있고요. 완공일은 저희들이 10월 24일 날 준공식 겸 기념식을 그쪽에서 할 예정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9월 중순까지는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시공업체들한테는 항상 일찍 못하는 기간들이 있기 때문에 8월까지는 끝내줄 것을 요청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늦어진다 하더라도 10월달 입주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한 생각이고요. 의료개혁 특위와 관련돼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지만 제가 여기 제약바이오 협회 회장으로서 기자간담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위와 관련된 말씀은 양해를 해주시면 이것은 내가 언급을 하지 않는 게 최선의 문문의 현담 아닙니다. 문문은 아닙니다. 현문의 현담이니까 생각이 돼서 그건 좀 양해해 주시고 혹시 진짜 궁금하신 게 있으면 다른 점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양해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분 죄송합니다. 아니 국민이 아니고 현문의 현담.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좀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혹시 진짜 이거 저희는 여러 가지 상황이 변화가 될수록 중심을 잡고 제자리에서 산업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고 협회를 지원하고 정부하고 협력하고 산업계를 리드해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역시 제약바이오 산업이 이런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분들이 공감하실 것이라고 믿고 있고요. 애정을 가지고 저희들 하는 일을 지켜봐 주시고 저희 부족한 점은 좀 방어해 주시고 잘하는 점은 칭찬해 주시고 그래서 제약바이오 산업이 대한민국의 미래로서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100년 전으로 갈 수 있도록 많은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상